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대장입니다. K뱅크 제가 수요일날 이제 FOMC 직전에 이렇게 올려드렸을 때는 불기둥이냐라고 이제 올려드리면서 솔직히 기대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일단은 제가 6월 17일날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온 거 확인하고 지금 K뱅크의 상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이고, 잠깐 보시면, 그리고 연준의 FOMC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계속 방어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잠깐 수정을 한다 그러면 이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트럼프 전에 바이든 때부터 제로금리 갔을 때 오케이 가자라고 했었던 비둘기파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석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까 인하를 하는 거는 조금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어서 계속 보신다 그러면, 근데 이제 케빈 허씨가 이제 이 트럼프가 인사를 시켜준 거니까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똑같이 외칠 것인가, 아니면은 금리는 금리고 경제는 경제고 트럼프는 트럼프다, 이런 식으로 약간 선을 긋는 듯한 말을 할 것인가, 그게 조금 중요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선을 긋는 듯한 인사를 트럼프가 시켜줬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보다는 매파 신호, 즉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거에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 나스닥이 떨어졌죠. 근데 이제 나스닥이 떨어진 거는 떨어진 건데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K뱅크는 좀 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나스닥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선물 지표를 보시면 지금 플러스 1%입니다. 그죠? 이동평균선에서 걸쳐 있는 모습. 왜냐면 이렇게 나스닥이 끝났는데 우리나라 시장 시작하기 직전에 또 이렇게 종전 관련돼 가지고 전자서명을 완료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래도 좀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일단은 제가 K뱅크 영상 어딘가에서 말을 했는지 찾지는 못했지만 제가 간간히 구독자님들한테 어떤 영상에서든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시장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이 보내줘야 보내주는 거고 안 보내주면 어쩔 수 없고, 세력이 보내주면 보내주는 거고 안 보내주면 어쩔 수 없다. 지금 딱 그겁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적용이 됐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뱅크가 가지고 있는 재료적인 부분 플러스 금융 쪽의 그런 흐름들을 본다 그랬을 때 일단은 우상향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기대는 여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분봉상 보시면은 K뱅크가 처음부터 이렇게 떨어졌던 게 아니라 초반에는 강세로 갈 것 같이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상 봤을 때 이렇게 윗꼬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국금융통화위원회 7월 달에 있는데 그 이슈가 있기 전까지 이 K뱅크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온다거나 아니면은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청신호 같은 게 더 나온다거나, 그러면 이제 K뱅크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이때까지 K뱅크는 지금부터 미션이 무엇이냐, 자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차트 분석을 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한번 해드렸었는데 지금 음봉이잖아요. 한번 더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준비되셨다 그러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좀 뒤져봤어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 K뱅크가 단독 뉴스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스테이블 뉴스가 언제부터 안 나왔나라고 했더니 정확히 4월 초부터 안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안 나오고 있었던 정부에 한다 그랬었던, 제도화 한다 했던 그런 내용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신재생 관련된 내용, 스테이블 코인, 에너지 고속도로, 전력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일단은 AI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2016년도 초에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이 지금 아직까지도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금융통화위원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달에 열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서학개미들이 자꾸 환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 환율도 0.7%씩 3%당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단은 진짜 서학개미 쪽에 자금들도 많이 늘어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율 관련돼 가지고도 우리나라 연기금이 커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제 넘쳐나서 보시다시피 지금 또 1520원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 쪽도 저런 식으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K뱅크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
결정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게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 그거에 대해서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외환 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뉴스가 나오면은 알아서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거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도 최고점이 7,390원. 자, 보시면은 거래가 많이 있었던 그 캔들의 7,230원 라인을 또 한 번 구멍을 뚫어 준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구멍이 뚫렸다, 매물대. 그러면 이 저항선을 다음에 돌파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당연히 생기겠죠. 대신에 요 가운데에 다시 돌파를 하기 전까지 여기서 눌림이 세면은 안 되고 지지해주는 공간도 생겨야 됩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K뱅크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도를 하고 다시 잡을 형태를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슈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홀딩을 하면서 K뱅크의 추세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가 예상보다 너무 안 실려요. 왜냐하면은 제가 보고 있는 차트, 여러분들께서도 볼 수 있는 이 차트에서 노란색 선이 일봉상, 이거 일봉이거든요. 요게 표시가 된다 그러면 1,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나왔을 때 표시가 되는 건데, 지금 K뱅크 몸집이 2조 8천억입니다. 근데 1,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 거래 대금이 너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도 요거는 아실 거예요. 지금 코스피가 9,00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1,000포인트 깼다가 다시 1,000포인트 겨우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 쪽으로 완전히 그냥 수급이 다 쏠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가야 되는, 아니면은 또 이제 퍼져야 되는 그런 수급들이 쏠림 현상이 되어서 지금 K뱅크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조금 더 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거는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거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대응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K뱅크가 지금 배경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FOMC였기 때문에 홀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지표가 있어요. PCE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또 얼마나 많은 시장들의 움직임이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코로나 전까지는 CPI 지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보는 지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일단은 할 수 있는 최대한 전 구간을 다 열어놓고, 워낙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보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K뱅크의 타점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트적으로는 지금 괜찮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구독하셔가지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도 계속 체크를 해볼 거 다 해볼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타점이겠죠. 많은 분들이 지금 매수를 요 위에서 했기 때문에 본전 거의 다 왔는데 떨어져서 열나 짜증나는 그런 상황인 거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본전이 됐을 때 매도하는 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더 간다 그러면은 기왕 기다렸던 거 그거에 대한 보상을 좀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경제 지표를 다 보면서 해야 타점을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타점을 공유 드릴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만족스러운 타점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G7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국회나 이런 데에서 다시 의제들이 또 몇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선관위 관련돼 가지고는 뭐 알아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가 메인이겠지만 그 뒤에 후속적으로 이제 나왔었던, 이미 말을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에서도 국회에서도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적어서 위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K뱅크의 매수 매도 타점 그거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서 K뱅크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슈가 되기 전까지 스테이블 코인이든 뭐 다른 거든 또 이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이런 구간들이 또 생긴다 그러면 멍 때릴 수밖에 없죠. 제가 멍 때릴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종목들도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파마콘덴서 상한가 갔다가 지금 또 풀렸고, D&D 파마텍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그 다음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상승부에 갔다가 내려왔죠. 그만큼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타점을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리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가 12년 동안 트레이딩 했던 그 조건에 맞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실 테니까 타점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고 오신 다음에 K뱅크에 지금 수급 변화가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됐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000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K뱅크의 종목별 투자는 정말 기가 막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도 여전히 기가 막히네요. 아니, 개인들이 왜 이렇게 매도하는지 모르겠어. 난 매도한 적 없다니까요. 전 타점 보내드린 적 없습니다. 이게 다 손절인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얘네가 이제 매도세로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 개인들이 매도를 했을 때 얘네들한테 물량을 떠넘겨 주지 말고, 얘네가 매도할 때 물량을 던질 때 물량 바지 하지 말고 적어도 얘네랑 비슷하게 매수와 매도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다른 개미들이 막 물린 것처럼 그렇게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K뱅크 제 영상 여러분들 보셔봐야 지금 현재 조회수 1000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0명? 지금 시가총액 2조 8천억짜리를 1000명만 매매를 한다라는 건 일단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그래요. 제 영상 보시고 제 타점 받으시고 그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남들처럼 물량바지는 되지 말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수많은 종목들을 매매하다 보면은 돌아봤을 때 물량바지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매수를 그래도 싸게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큰 피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급이라고 010-7666-8354 보내시면은 언젠가 여러분들께서도 영상 보시고 타점 받으시고 다른 종목들, 주도 섹터 종목들 하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관점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생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K뱅크의 이 멋진 수급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선물로 줄 것인지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한번 털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한번 또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다 열어놓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열어놓고 다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운 시기는 맞아요. 어쨌든 K뱅크가 여기서 눌린다고 하더라도 지지선을 만들어 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일단 파이팅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